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모두 6명이 됐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접촉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문화복지부 송금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가 확진자가 조금 전에 2명 더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었다가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6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첫 사람 간 감염 사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5번째, 6번째 2명의 확진자를 좀 살펴보면 네. 5번째 환자는 32살 남자 한국인입니다. 업무차 중국 우한에 방문을 했다가 귀국을 했는데 평소에 천식이나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열은 없어서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서 지금 현재는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4일에 귀국을 했으니까 귀국하자마자 우한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신고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감시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4, 5, 6, 7, 8, 9, 10 지금 한 이제 엿새 만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환자가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나이는 56살이고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 양성이 확인돼서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3번째 환자의 경우는 2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귀국할 때는 무증상 입국이었는데 네. 22일쯤에 열감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확진자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었던 분이 6번째 확진자라는 거고 두 분 다 이제 좀 빨리 확인이 된 것과 동시에 특히나 세 번째 확진자가 처음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또 경각심이 좀 약간 덜한 상황이었고 정부의 이제 이 확진자들의 접촉자에 대한 감시가 더욱 능동적이 돼야 되겠고 네. 또 이제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첫 번째 전세기가 이제 오늘 밤에 뜨죠. 그러니까 전세기가 이제 가서 돌아와서 충남과 충북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 전세기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이 중국이 조금 이제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뜨는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일정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우한으로 비행기가 갑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전세기 2대를 오늘과 내일 2편씩 이렇게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우선 한 대만 교민들을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유는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들을 귀국시키려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 일정을 승인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일단 한 대 하고 또 한 대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이르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쯤에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이게 좀 급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오늘 새벽에 일정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긴급 공지를 내렸고요. 또 앞으로 변경되는 일정에 대해서도 추가 공지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자, 700명이 넘는 교민들이 귀국을 희망했다고 이제 집계가 됐었는데 한 대밖에 못 가고 좀 비행기 크기는 키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 돌아오지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720명 정도가 처음에 입국을 신청을 했는데 모두 다 탑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이 현재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중국인이면 함께 귀국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좀 조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20명 정도는 탑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밝히기로는 359명이 탑승할 것으로 첫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오게 된다면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최장으로 잡은 거죠, 그게? 가장 길었을 경우에. 네네. 네. 그래서 14일 동안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장소를 발표했는데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두 곳으로
정해졌고 1인 1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는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최단시간으로는 6시간 만에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확진을 다 할 것이고 네. 확진이 된 상태에서도 췌장 잠복기로 준하는 14일까지는 계속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전하시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집계된 바로는 질병관리본부는 7,8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70명이 현재 사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중국이 확진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핀란드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새롭게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또 지역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또 소집을 했어요. 이제 위기 상황 선포를 할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확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교민들은 우선은 무증상자만 그렇죠. 우선 오게 되고 검역을 해서 증상이 없으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무증상자 그리고 여기 오면은 또다시 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고 네, 네, 설사 그렇습니다. 감염 여부에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4일까지는 계속 격리 임시 생활을. 보호시설에서 일단 생활을 해서 이제 안전과 방역을 최대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자, 말씀 이제 질문 드렸던 WHO의 위기 상황 선포 여부를 위한 위원회 회의 오늘 밤에 있죠, 우리 시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우리 시간으로 이때 WHO가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의가 세 번째인데요. WHO 사무총장이 중국을 다녀온 후에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예. 앞서 두 차례에서는 위기 상황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서 에볼라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는 권고사항으로 끝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보로 전해드리겠고 질병에 대한 위기 상황이 선포가 되면 경제적인 교역의 문제라든지 이동 수단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기 상황이 선포가 되면 각 국가의 대응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동 제한, 또 무역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KBS 1TV에서 계속해서 속보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